저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주간이죠. 4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제가 그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좀 해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을 것이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데 듣다 보면은 이제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캐치가 될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저래서 이렇게 됐던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음 예배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봐야지 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저는 원래 음향 전공이 아니에요. 예,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음향으로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 처음에 저는 음향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향 렌탈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하고 공연하는 음향 렌탈팀을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한 형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축제, 행사, 뭐 교회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음향을 외국에 있는 브랜드의 음향을 수입하는 수입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회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스카웃을 당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2년 있었어요. 2년 동안 재직을 하고 이제 SBS에서 TV를 보다가 공채 뜨잖아요. 이렇게 스크롤이 뜨잖아요. 이렇게 공개 채용에 스크롤 뜨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원을 한번 해볼까? 이 지원을 해도 뭐 타 방송국 감독님들 뭐 이렇게 오거나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에는 이제 원서 접수 마감 날을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원서 접수 마감이라고. 그래서 오후 6시에 마감이었는데 제가 5시 58분에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필기가 이제 서류가 합격이 돼가지고 필기 시험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필기 시험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이제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필기 시험은 만약에 20문제면 20문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는 통과하겠지? 그래서 필기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기를 봐요. 실기는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악기들, 교회 찬양팀이라 보면은 찬양팀의 이제 그 모든 세션들을 레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믹싱하는 작업이에요. 믹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믹싱 능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심사위원들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기도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면접을 봤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도 그 면접관님이 하는 이야기들의 실무 면접의 질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산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또 면접을 오래요. 또 면접을 갔죠. 그래서 또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원 면접을 오래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BS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 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0명이 지원했는데 거기서 딱 2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동기 한 사람이 됐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됐는데 다 비방송국 출신이 됐어요. 원래 다른 타 방송 이제 경력 공채는 다른 방송국 직원들, 뭐 KBS나 MBC에서 옮겨오는 사람들 뽑는데 비방송국 출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받은 은혜를 저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곳에 못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은혜와 받았던 거를 최대한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네,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고 문제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인원들이 연락처가 있나요? 연락처가 있으면은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자료 있으면은 막 나눠 드리고,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런 대화의 창을 좀 4주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운영 주최하시는 이제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음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음향을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론을 먼저 하지 않고 실무로 먼저 접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실무를 먼저 접하고 이론을 해도 되고, 네, 이론을 하고 실무에 접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곳은 하나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음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95%가 교회에서 음향을 접합니다. 예,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엔지니어들도 보면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음향을 접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이론적인 강의들이나 이론적인 거를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용어라든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실무에 접근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들, 네, 핸드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 헤드셋이면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악기마다 마이킹을 하잖아요. 마이킹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예요. 제가 만든 교재인데, 그 방송국에서 우리 후배들, 그 다음에 우리 일을 같이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만든 이제 적어놓은 교재가 있었거든요. 가이드북이라고.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발췌하는데, 이게 좀 폰트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나눠드릴게요. 나중에. 예,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시면 되고, 오늘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음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파수예요. 주파수. 예,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만약에 여기서 막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이게 다 주파수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막 라디오도 107.7, 103.5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다 주파수예요. 예. 근데 이게 주파수는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주파수기도 하고,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오는 것도 주파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 가청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보면은 20Hz에서 20kHz예요. 그러니까 20kHz는 K가 공이 3개 붙거든요. 그래서 2만 Hz예요.
그러니까 20Hz에서 2만 Hz까지, 그러니까 뒤에 공 빼고 20Hz에서 20kHz까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주파수의 영역, 이 주파수를 가지고 뭐 컨트롤하고 맞추는 게 음향이에요. 네. 그러면 주파수가 뭐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1초 동안 일어나는 진동의 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죠. 위로 한번 갔다가 아래로 한번 갔다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네, 이렇게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한번 내려가가지고, 우리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였다 폈다 움직였다 폈다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움직였다 내려왔다 하는 요 한 번의 요 진동 특성, 1초에 요게 한 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1Hz인 거예요. 근데 두 번 움직였다 그러면은 2Hz. 이게 20번 움직였다 1초에 그러면 20Hz가 됩니다. 그럼 1초에 이거를 내가 2만 번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20kH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음이 되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Hz는 저음인 거고 20kHz는 고음인 거예요. 그래서 20Hz에서 20kHz까지 점점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초 동안 일어나는 진동의 수다. 그래서 그 주파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가헤르츠 대역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100MHz 대역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러면은 메가는 공이 6개가 붙거든요. 뒤에 어마어마하잖아요. 1초에 아만 개의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동의 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요 전등 있잖아요. 요 전등도 이제 전기도 우리가 계속 일정한 것 같지만은 전기도 이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220Hz, 220V 60Hz라고 적혀 있어요. 예. 60Hz는 뭐냐? 1초에 60번의 진동 특성 나타나죠. 이 전등은요, 1초에 지금 60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60Hz가 깜빡거려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불빛이 있는데 내가 카메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뭐 불빛을 찍었는데 얘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거는 왜냐면 그 카메라는 이거를 좀 캐치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카메라도 사진을 여러 번 찍어가지고 얘를 붙여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동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초에 쟤는 30프레임, 30장을 찍어요. 카메라는 30장을 찍어가지고 동시에 이거를 촥 하면은 동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1초에 60번 움직이죠. 지금 1초에 30번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쟤도 60번, 얘도 60번이면은 동일하게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쟤는 30분밖에 못 찍으니까 깜빡깜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니까. 그래서 주파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는 그 한 번의 진동 특성을 나타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 1Hz는 주기가 1초. 그럼 2Hz는 0.5초예요. 한 번 진동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이니까. 4Hz는 0.25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은데 이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은 그 여기 보시면은 파장은
요 주파수에서 요 주파수까지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파장을 알 필요성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파장을 알 필요성은 없고, 근데 주파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음역대로 가면은 주파수의 파장이 길어요. 근데 그 고음역대로 갈 수 있으면은 주파수의 파장이 엄청 짧습니다. 네.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음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음속은 뭐냐면 음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음도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스피커에서 진동을 나가지고 공기를 떨게 해요. 공기를 떨어가지고 이 공기의 매질의 입자가 이게 그 매질의 입자가 떨어가지고 소리로 귀로 전달이 돼가지고 소리로 감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소리가 진동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음속이라고 하는데 음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1초에 100m 날아간다. 손 여기 적혀 있나요? 여기 적혀 있긴 한데 1초에 1km 날아간다. 여기 적혀 있어요. 1초에 340m가 날아간다. 네. 소리가 땅 하면은 340m가 쭉 올라가요. 이게 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음속 비행기 얘기하잖아요. 초음속 비행기 마 3.3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 3으로 이렇게 쫙 음속으로 날아가면은 340m 곱하기 3이에요.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속이 340m/s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예. 이 자격증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340m/s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음속은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네.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빠를까요?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빠를까요? 온도가 빠르면. 온도가 빠르면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요. 왜 빠를까요? 네. 공기의 분자 운동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찬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근데 따뜻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그리고 찬물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어느 게 빨리 퍼질까요? 따뜻한 게 빨리 움직이죠. 왜일까요? 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얘기하시죠, 아시죠? 그 이유는 공기도 똑같습니다. 공기도 온도가 낮으면은 움츠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에 보이지 않는 게 공기의 매질이 얘를 전달해서 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빠르지 않으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활발히 움직여요, 매질이.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소리를 듣는 거랑 날씨가 더울 때 소리를 듣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여름철에 예배당에서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하고 겨울철에 소리를 전달되는 느낌하고 뉘앙스가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 온도차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실내는 거의 동일하게 온도를 맞춰 놓잖아요. 근데 야외에 나가면은 장난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음속은 340m/s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알고 음속을 알면 파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낮은 주파수면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60Hz 같은 경우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한 8m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저음이잖아요. 60Hz는 저음이에요. 막 쿵, 베이스 쿵 하잖아요. 베이스 쿵 낮은 음이잖아요. 거기에 100Hz 거의 미만의 소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쿵 하면은
이 소리가 내가 한 6m 되는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얘를 뛰어넘어요. 파장이 기니까. 예. 반대편에 벽이 이만큼 서 있는데도 반대편에서 내가 베이스를 꿍 치고 있으면은 이게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들리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 하이햇 소리 있잖아요. 심벌 소리 이런 거는 주파수 성분이 다 고음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얘는 파장이 엄청 짧아요. 1cm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담이 6m다는 담이 있으면은 못 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반사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반대편에서는 그 소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청 주파수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가청 주파수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얘 보면은 이 회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절. 예. 회절은 뭐냐면은 소리가 꺾이는 거예요. 예. 회절된다. 굴절도 있고 회절도 있는데 굴절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회절인데 회절은 소리가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m 담이 있는데 저주파수는 파장이 기니까 이걸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파장이 길어서일 수도 있고 이게 저음역일수록 회절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고음역으로 갈수록 회절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빛과 같은 성질을 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음역 우퍼 스피커, 우리가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퍼 같은 경우는 저음역 때만 재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100Hz 미만에만 재생을 합니다. 소리가. 근데 저음역 때 우퍼 스피커는 회절 성능이 뛰어날까요? 뛰어나지 않을까요? 회절 성능이 뛰어내요. 저주파수니까. 저음역 때니까 회절 성능이 뛰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피커가 요 앞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소리가 꽉 울렸어요. 그럼 앞에는 당연히 잘 들리겠죠. 그러면 뒤에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퍼 스피커가 뒤에 잘 들려요. 왜냐면 회절 성능이 뛰어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리가 발전되지만 이게 뒤로 꺾여서 뒤로도 나와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촬영팀이에요.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이 모니터 스피커가 있으면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겠죠. 근데 우퍼 스피커가 양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막 드럼 쿵쿵하고 베이스 쿵쿵 하잖아요. 그 우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릴까요? 잘 들려요. 왜요? 회절 성능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이 우퍼에서 나오는 저주파수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두 개가 겹쳐요. 모니터 스피커하고 회절 성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음이 더 강하게 들리겠죠. 예.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에서는 그 소리를 맞출 때 저주파수를 일부러 커트를 해요. 예. 왜냐면 소리가 너무 구하는 거를 이게 별로 모니터상에는 좋지 않거든요. 네. 좀 명료하게 들려야 되는데 너무 구하게 들리니까요. 네. 그래서 저음은 회절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고음은 회절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 빛과 같은 성질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사되는 음 있잖아요. 막 소리를 우리가 막 박수 치면은 탱탱탱탱 튀어가지고 막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플러터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면 그 고음 같은 경우는 직진과 같은 성질을 내거든요. 그러면 저 벽이 부딪혔다가 요 벽이 부딪혔다가 천장이 부딪혔다가 바닥이 부딪혔다가 해요. 이게 막 돌아서 나오는 소리를 플러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울리는 걸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흡음을 하죠. 요 벽 같은
스펀지 같은 흡음재로 돼가지고 이 소리가 반사되는 거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울리게 되면은 명료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회절은 그래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회절 성능이 뛰어나면은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속담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되게 과학적인 속담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고층에 살고 저층에 살고 있잖아요. 낮에는 아파트의 고층에 사는 사람이 차길의 차 소리를 더 크게 들어요. 낮은 층에 있는 것보다. 근데 밤에는 낮은 층이 좀 더 시끄러워요. 이게 왜냐면 온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기압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마이크 소리를 쫙 낸다라고 했을 때 이 낮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고층에 있는 고층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잘 들리는데, 왜냐면 소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가요. 방향이 이렇게 해서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소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맞는 얘기예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야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스피커를 막 달아놓고 낮에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밤에 공연을 하니까 낮에 리허설 했을 때 맞추는 소리하고 밤의 소리하고 틀려요. 왜냐면은 소리의 경로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조절하자. 이게 그때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들으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낮에 듣는 콘서트보다 밤에 듣는 콘서트가 훨씬 더 소리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소리가 전체적으로 쫙 가라앉고 고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까지 고르게 쭉 퍼져나가거든요. 위로 붕 뜨지 않고 소리가. 그래서 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명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명, 공진. 이 건축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혹시 건축업계에 계신 분? 없고요. 이게 음향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파수가 있고 회절 얘기했고 저희가 반사 얘기했고 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명이에요. 이 공명과 공진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이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공명을 얘기할게요. 공명은 뭐냐면 일단은 공명보다 공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런 CF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와인이 담겨 있는 와인잔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프라노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얘가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왜 깨질까요? 첫 번째, 소리가 너무 커서. 두 번째, 진동 때문에 떨려서. 맞아요. 진동수와 일체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각 물체마다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체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이 고유한 진동수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망치로 땅 때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센서를 붙여놔요. 진동 센서. 그러면은 얘가 망치로 땅 때렸을 때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FFT, 전면 용어로 FFT라고 하는데, 내가 얘의 물체에 힘을 딱 가했을 때 이 주파수 상 평면에서 보면은 얘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구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내가 땅 쳤을 때 얘가 쭉 가다가 이렇게 한번 튀고, 쭉 가다가 이렇게 한번 튀고, 쭉 가다가 이렇게 한번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1차 고유 진동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일 많이 튀어오르는 건 뭐냐? 얘가 이 주파수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회, 예를 들어서 100Hz로 얘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얘가 100Hz로 크지는 않지만 계속 100Hz로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가진 진동수하고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진은 뭐냐? 같은 진동수가 만났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깨져요. 이 공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기계공학, 건축공학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공진을 피해서 설계를 해요. 자동차도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 이 공진을 피해서 설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이 못 쓰게 돼요. 그 단편적인 예로 그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타코마 다리라고 있어요. 타코마 브릿지. 얘가 바람이 그렇게 강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다리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공진 때문에 그래요.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그날 강바람이 태풍처럼 불지도 않았는데 얘 고유 진동수랑 얘 바람의 가진 진동수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얘가 못 견뎌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설계할 때, 아파트를 설계할 때, 뭐를 설계할 때 이 공진을 예측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 공진점을 피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음향에서 왜 이 공진, 이 공명은 뭐냐면 이 공진이 일어났을 때 공기 중에 떨리는 소리를 공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 공명 공진이 중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실내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잖아요. 이 스피커에서 소리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스피커에서 나는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스피커는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방사를 시켜요? 우리가 듣는 가청 주파수 20에서 20kHz까지 소리를 쫙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동일하게 이 동일한 크기로 20kHz에서 20kHz까지 소리를 쫙 내보내요. 그런데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이게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또 생기는 생김새에 따라서 그리고 이 벽면의 재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바닥 재질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막 반사되고 회절되고 막 이러면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똑같은 소리의 크기를 줬는데 유독 많이 반응을 하는 데시벨이 높게 측정이 되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어요. 그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예요. 그러면 이 진동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커트를 시키던가. 커트를 시킬 수는 없어요. 네. 이 격렬한 반응이 있는 고유 진동수, 이 공명이 나는 이 진동수를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주파수하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우리가 플랫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 진동수를 우리가 커트를 합니다. 낮춰줘요. 다른 주파수와 동일하게. 그 작업을 하는 게 스피커 튜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측정 마이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막 핑크 노이즈라고 해요. 치 하는 소리를 쏩니다. 이게 핑크 노이즈라고 했는데 핑크 노이즈가 20에서 20kHz까지 동일한 세기로 동일한 데시벨로 내보내는 소리를 핑크 노이즈라고 해요. 이 핑크 노이즈를 쫙 쏴요. 그러면 측정 마이크로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봐요. 20에서 20kHz까지. 그러면은 유독 이렇게 많이 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다른 주파수에 맞게 정리를 해줘요. 이 정리를 해주는 이 기계는 뭐냐? 이퀄라이저. EQ라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까요? 얘를 커트를 해서 고르게 들리게 하는 거를 우리가 스피커 튜닝을 해. 그래서 이 공진이라는 거를 피해가기 위해 이게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스피커 튜닝이고 음향 엔지니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각 악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또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예. 드럼도 이 드럼이 가장 악기 마이크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악기 톤도 많고 이 큰 요 베이스 드럼 있잖아요. 킥이라고 하는데 킥을 한번 딱 눌렀어요. 그럼 쿵 하고 소리 나잖아요. 얘도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예,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제파라고 얘기해요. 이 공명을 정제파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 이 쿵 하는데 이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가 일어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 소리를 이퀄라이저 콘솔의 EQ로 제거를 해줘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예요. 얘를 그 공진이 일어나는 스탠딩 웨이브를 제거만 해줘도 소리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만 제거를 해줘도 되게 좋은 소리가 난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공명이 되게 중요해요. 음향에서. 네. 물체가 단단한데 진동수를 어떻게 가져요? 네. 죄송한데 물체가 단단한데 네. 얘가 액체도 아닌데 어떻게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진동수 가지고 있죠. 물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지만 떨거든요. 떨 수 있습니다. 기사 물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 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20Hz도 분간이 안 될걸요? 소리가 안 보일걸요? 눈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딱딱한 물체도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쇠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종이 있잖아요. 종인 완전 쇳덩어리잖아요. 얘가 땅 쳤을 때 꽝 하고 울리잖아요. 왜 울릴까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종이 동그랗잖아요. 요렇게 한 번 움직이고 요렇게 한 번 움직이거든요. 예. 종이 딱 울리면은 종이 요 안에서 진동으로 변형이 돼요. 한 번 앞뒤로 움직이고 한 번은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 좌우 움직이면서 얘가 소리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꽝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해서 끝나잖아요. 이게 왕왕왕왕왕왕 하는 소리를 맥놀이라고 해요. 제가 종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부 다닐 때 소음진동 연구실에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종 소리 튜닝하고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종소리 녹음하고 그 다음에 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땡 하면 땡!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음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안에 들어가서 그라인더로 깎아요. 예. 깎아요. 깎고 해가지고 이 진동을 만들어내가지고 여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기억 하나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10대 명종이 있어요. 10대 명종을 그 레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로 복원하는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그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따라서 차를 타고 레코딩 기계를 가지고 이제 보통 절에 많아요, 종이.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레코딩을 뜨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개소리예요. 야외에서 레코딩하고 자 울리자 꽝 하는데 동네에 있는 개가 다 짖습니다. 이거 레코딩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흡음과 흡음창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공간이 울리잖아요. 반사가 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반사 되면은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뭐 깔끔하지 않고 막 웅웅대고 막 이래요.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흡음하는 재질, 스펀지 재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잡아내게 됩니다. 여기 교회도 보면 이 뒤쪽에는 흡음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벽면에 돼 있고 이 커튼도 흡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펀지 재질,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흡음이고요. 이렇게 이 오른쪽의 그림 이거 보시면은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 간격을 나눠가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뭐 레코딩 뭐 녹음실 가면은 저런 게 뒤에 이렇게 붙여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디퓨저예요. 디퓨저를 한국말로 하면 확산제. 그러니까 소리를 한 곳에 막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팍 퍼지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쫙 확산되게. 그래서 이 디퓨저라는 것도 이제 쓰게 됩니다. 선생님 그 흡음제로 쓸 때 그 계란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계란판이 보면은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음역 주파수가 이 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소멸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타공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타공판이 왜 괜찮냐면 이 타공판 안에 그 타공이 있는데 소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고음역대의 그거는 흡음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고음역대로 갈수록. 왜냐면은 파장도 짧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 스펀지나 이런데 홀 같은데 딱 부딪히면은 얘가 소멸이 됩니다. 근데 저음 주파수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 예. 그리고 파장도 길고 이러면 저음역대를 컨트롤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예. 막 울리잖아요. 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저음역대를 잡으려면 이 흡음제 나왔으니까 이 강대상 주변에 있는 데를 막 인테리어 한다고 막 저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나무 벽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저음은 회절 성능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저음이 뒤로 갔다가 벽을 묶고 튕겨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튕겨 나오는 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튕겨 나오지 않게. 그럼 튕겨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아주 두꺼운 스펀지를 대야 돼요. 한 1m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정상. 네. 루퍼가 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죠. 루퍼가 좋죠.
왜냐하면 저음도 잘 들리고 뭐 이렇게 콘서트장 같고 소리도 더 이제 또 박진감 나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은 잘 세팅되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음향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팅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놓는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 벽면은 이 뒤에 있는 벽면은 어느 정도 흡음이 잘 되게, 예. 두껍지 이게 뭐 많이 두껍지 않더라도 스피커 놓여져 있는 뒤에 부분은 이런 뭐 나무나 뭐 시멘트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흡음 지질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마스킹 효과라고 있습니다. 마스킹 효과.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마스킹 효과가 뭐냐 하니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네. 그 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싱어가 두 분이 있어요. 싱어 목소리에 내 목소리도 들리고 상대방 목소리도 여기서 같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내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상대방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올려달라고 해요. 올려줘. 그러면은 내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근데 소리는 두 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소리도 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고 내 목소리도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구 거는 잘 들리고 누구 거는 잘 안 들려요. 이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한 음이 다른 음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리는 나고 있는데 사람이 청각적으로 얘를 듣고 인지를 했을 때 가려지게 들리는 거죠. 내게 잘 들리고 상대방이 잘 안 들리고, 어느 음이 다른 음을 가리게 되는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반을 치고 있고 일렉을 치고 있는데 똑같이 소리는 나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들으면은 잘 들려요. 근데 같이 합주를 해요. 그러면은 소리가 더 큰 거, 일렉 소리가 더 큰 거 같고 건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효과예요? 마스킹 효과. 네. 야, 왜 잘 안 들리지? 야, 마스킹 효과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하이레벨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음이 고음을 마스킹하기가 쉬워요. 네. 왜 그럴까요? 파장도 일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마스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가깝다는 얘기는 비슷한 성향의 소리. 이 건반하고 일렉 소리는 거의 비슷한 그 주파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사람의 목소리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키워주세요. 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더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하다가 산으로 가죠. 예, 모니터가 산으로 가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저는 싱어분들에게 어떻게 훈련하냐, 자기 소리를 찾는 방법을 훈련을 하죠. 네. 그 안에서 자기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막 노래를 듣는데 나는 그 킥 소리를 좀 더 듣고 싶어 그러면 킥 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나는 일렉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이러면은 그 똑같은 음악을 듣다가도 일렉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렉 소리가 들려요. 예, 자기가 원하는 소리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이것도 음향 용어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 이게 왜 어디서 얘기하냐면 칵테일 파티를 간 거예요. 근데 칵테일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마시고 싶은 칵테일의 색깔이 눈에 띄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내가 딱 연주를 다 하고 있는데 나 인도자 소리를 집중하고 싶어. 그럼 인도자 소리가 딱 집중해서 들려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싱어 소리를 내가 집중해서 듣고 싶어.
소리는 나오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 서 있는 싱어분의 소리를 내가 지각이 돼서 들게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그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싱어분들은 모니터가 있으면은 듣되 자기 소리를 찾는 연습을 좀 해줘봐요. 어떻게 찾아요? 계속 찾으려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네. 네. 자, 위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위상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음양과 뗄 수 없는 관계. 위상을 이해하면은 한층 더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크게 주파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상이 중요해요. 위상은 뭐냐면 이거 위상 얘기하면은 제가 5시간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5분 내에 끊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상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의 진동 특성이 이렇게 한 사이클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각도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까 모르겠지만 삼각함수 뺄 때 위상각 배우잖아요. 원 그릴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죄송합니다. 수학 시간에 좋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 각도가 있어요. 각도. 예. 위상각이라고 하는데 각도가 있는데 요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이면은 우리가 90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오는 거 여기 다시 0으로 가잖아요. 얘를 180도. 얘를 요만큼 또 한 번 더 가면 27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그러면은 얘를 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또 올려가 되면 원이 돼요. 네. 이거를 요렇게 하면 원이 되죠. 이게. 네. 그래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게 주파수 소리에도 이 각이 있어요. 이게 위상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하나 있고 똑같은 소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주파수가 있고 똑같은 소리의 주파수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얘가 합쳐진다 라고 했을 때 소리는 증가가 됩니다. 예. 어디냐? 우리가 동일한 위상이 동일한 신호가 동일한 위상으로 합쳐졌을 때를 정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합쳐졌을 때 3dB가 증가가 돼요. 네. 3dB. 근데 이게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시벨 요 밑에 나왔죠?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예, 데시벨. 예, 원래는 이게 좀 어렵나는데 음압이 있고 음압 레벨이 있어요. 예, 음압은 뭐냐면 음의 압력이에요. 예, 음압 압력인데 얘는 단어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20만 파스칼 막 이렇게 이래요. 이러면 근데 20만 파스칼로 막 정의해가지고 막 너 몇 dB 올렸어? 나 한 35만 파스칼 올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 데시벨로 표기하자. 그래가지고 이 음압을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정의해 놓은 게 데시벨이에요. 그래서 20만 파스칼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 음압이거든요. 그래서 1dB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 음압이에요. 1dB가 20만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데시벨로 얘기할게요. 근데 데시벨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음이 2배가 증가하면 3dB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이 3dB 증가한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3dB는 되게 조금 올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음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2배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었을 때는 3dB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올린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인지했을 때
소리가 2배 커졌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때가 뭐냐면 10dB 증가했을 때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3dB가 증가되면 그 소리의 에너지가 2배가 증가돼요.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가 그 스피커를 구동하는 앰프가 있거든요. 예, 앰프가 있어요. 1000W의 앰프로 얘를 구동하면은 100dB이 나와요. 근데 나 얘 3dB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앰프를 몇 와트짜리 써야 될까요? 2000W짜리 써야 돼요. 2000W짜리를 써야 얘가 3dB가 올라가요. 그만큼의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건데 뭐 그럴 리는 없고요. 네. 그래서 보통 3dB가 증가됐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dB가 음이 2개를 증가하면 3dB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오른쪽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정상인데 하나는 뭐야? 뒤집혀져 있죠. 뒤집혀져 있어요. 예, 이게 거꾸로. 그러면 하나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거꾸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얘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 위상차가 발생됐다 하거든요. 그러면 몇 도의 위상차가 발생이 되느냐고 했을 때 180도예요. 예, 왜냐면 요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요만큼 가져갔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차로 요만큼 지원했을 때 이렇게 가면은 얘가 얘 기준으로 봤을 때 180도 후에 소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의 관계는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하고 완전 이제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한 소리가, 그럼 얘가 역이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역위상. 그럼 역이상이 됐을 때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어져요. 캔슬레이션. 예. 이게 들리긴 들려요. 근데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헬리콥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돌리잖아요. 우두두두두두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적에게 다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밑에 프로펠러를 거꾸로 매달아서 거꾸로 돌립니다. 그런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가 감쇄가 되죠. 네. 거꾸로 돌렸으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운드 캔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제일 와닿는 게 자동차. 액티브 컨트롤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차를 탁탁 사는 엔진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얘가 여기 헤드레스트 있는데 마이크가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얘 나는 소리의 주파수를 여기상을 쏘는 거예요. 이 여기상의 소리를 차량 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소리, 차에서 유입되는 소리, 얘를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보내요. 얘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인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급차에는 들어갔죠. 뭐 렉서스, 뭐 제네시스 이런 데는 다 그게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냐? 요 위상차. 네, 반대되는 주파수의 위상차를 두면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여기상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냥 교회나 그런 사용하는 거예요? 있죠. 예. 그거를 제가 그 마이킹 하는 데 가면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스피커 측정할 때 제가 사용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 여기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 케이블을 만들잖아요. 예. 이 마이크 케이블이 있어요. 마이크 케이블에 보면은 뒤에 있지만 선이 3개가 있거든요. 1번, 2번,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1번, 2번, 3번 우리가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써요. 그러니까는
이 커넥터가 두 개죠. 이렇게 끼고 하나는 콘솔에 껴야 되고 이게 1, 2, 3번, 1, 2, 3번인데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꽂아야 돼요. 근데 1번 1번대로 꽂았어요. 근데 2번이 플러스고 3번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면은 요 위에가 플러스고 요 밑에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은 1, 2, 3번을 잘 납땜을 했어요. 근데 내가 반대편에 납땜을 할 때 2번하고 3번하고 바꾼 거예요. 이거 종종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음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여기상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강대상 마이크. 교회요. 목사님 마이크 하나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대요. 근데 내가 강대상 마이크 하나의 납땜을 하나를 2, 3번을 거꾸로 바꿔놨어요. 이 콘솔에서 소리 두 개 동시에 키우잖아요. 목사님이 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소리가 안 나가요. 왜냐? 얘는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케이블을 바꿔놔가지고 이 위상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났어요. 그럼 목사님 소리 안 나요? 네, 잘. 네, 이렇게 하면 또 잘 나고 가까이 가면 또 안 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케이블 확인, 케이블 제작 되게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게.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상, 그다음 정의상. 근데 이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만약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에서 내가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스피커 저기 하나 있잖아요. 얘를 붙였어요. 그럼 소리가 몇 dB 증가할까요? 소리가 똑같은 게 2배가 되면은 3dB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피커는 좀 예외예요. 스피커는 6dB 증가해요. 예. 6dB. 이 공식으로 따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앰프를 2배를 주면 10dB, 3dB 증가한다 했잖아요. 파워 레벨. 파워를 2배로 증가하면 3dB지만 이제 그 스피커는 파워 레벨이 아니고 사운드 프레스 레벨을 적용해요. SPL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6dB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예. PL하고 SP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동일한 걸 두 개를 붙이면 6dB가 증가가 돼요. 예. 그러면은 내가 12dB 전폭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몇 통을 해야 될까요? 네 통. 2배씩 증가할 때. 그래서 얘랑 붙이면 얘가 100dB다 그러면 하나 붙이면 106dB 되는 거고 얘의 2배 4통을 붙이면은 112dB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증가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게 있어요. 근데 거리에 따라서도 소리가 데시벨이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중요해요. 거리가 2배씩 멀어질 때마다 6dB씩 감소하게 돼요. 네. dB. 자, 여기 20m 거리에서 108dB로 재생이 되는데 20m의 2배는 40m잖아요. 40m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102dB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거리가 2배씩 멀어질 때마다 6dB씩 감소한다. 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크게 들리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들린다. 네. 그러면은 가까이 앉은 사람은 좀 시끄럽고 뒤에 앉은 사람은 잘 안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 앉는 게 답일까요? 그래서 생겨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너레이 스피커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다음 거 보면 라이너레이 스피커가 있어요. 라이너레이 스피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콘서트장 가면은 쭉 매달는 거세요. 한 통 한 통씩 엮어가지고 쭉 일렬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 내려놓은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게 라인 어레이예요. 왜 라인 어레이냐? 라인은 선이에요. 어레이는 뭐냐? 배열이에요. 선으로 동일하게 배열을 했다 해가지고 라인 어레이. 이 고음은 고음끼리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 저음은 저음연끼리 쫙 동일하게 선으로 배열이 된 거예요. 이거는 통을 여러 통 해가지고 선으로 배열을 했다 해가지고 라인 어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리딩을 해요. 천장에 해가지고 소리를 방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리가 2배 들어갈 때마다 6dB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는요 3dB씩 떨어져요. 이게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음이 있잖아요. 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원 중에 음원이 3개의 음원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정음원, 요런 것 같은 건 정음원이에요. 하나의 정으로 쓴다 그래서. 그리고 선음원이 있어요. 기찻길 같은 건 선음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면음원이 있어요. 점선 면음원이 있어요. 정음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이런 스피커는 포인트 소스 스피커라고 해요. 포인트 소스, 말 그대로 정음원이죠. 라인 어레이, 선음원이에요. 면음원은 어디에서 쓸까요? 대북 방송한 데 써요. 보신 적 있으시죠? 확성기 같은 거 쫙 벌집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면음원이에요. 네. 선을 쫙 옆으로 이오는 거죠. 이 면이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죠. 그리고 야구장에 가면은 응원 소리, 관객이 쫙 모여 있는데 응원 홈런을 딱 찼어요. 그러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 면음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점은 6dB씩 떨어져요. 선은 3dB씩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냥 연결했다고 해가지고 3dB씩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일정한 길이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일반 이런 스피커 한 8종 정도를 걸어놔야 이제 내가 3dB씩 떨어지는 이 구간이 있거든요. 한없이 그 3dB씩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도 멀리서 보면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딱 3dB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 커버리지가. 걔가 임계거리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보통 실내에서는 그 임계거리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dB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도 편차가 그렇게 크게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6dB씩 떨어지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래서 그 에어리어를 맞추려고 라인 어레이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해리 올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에러커스틱의 해리 올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인 어레이를 개발했는데, 예, 그래서 에러커스틱이 라인 어레이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면음원은 안 떨어져요. 면음원은 어느 정도의 임계거리가 들어오면은 데시벨이 안 떨어집니다. 0dB예요. 그래서 면음원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음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EV의 X 어레이 같은 거 있어요. 뭐 펑션원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네.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으면 성으면 면음원 있다. 정음원은 6dB씩 떨어진다, 선음원은 3dB씩 떨어진다, 면음원은 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할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의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대략적인 음향 이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파수 말씀드렸고, 파장 얘기 드렸고, 뭐 회절 얘기 드렸고, 뭐 위상 얘기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다 똑똑하신 분들이서 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교회 가셔서 야, 제 소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들려? 마스킹 효과 때문이야. 이거 얘기해 주시고, 너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왜 소리가 다른지 알아? 6dB씩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마이크 설명을 할까요? 마이크 워낙 잘 아시죠? 마이크 매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콘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네. 다이나믹 마이크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싱어드 마이크들은 다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냥 쉬운 대로 여기에다가 마이크 선 연결해가지고 딱 꽂으면은 바로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는 전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마이크 안에 건전지를 넣는 마이크가 있고, 아니면은 이 오디오 콘솔에서 보면은 48V 해가지고 버튼 누르게 돼 있어요. 48V가 뭐냐면은 팬텀 파워라고 하거든요. 팬텀 파워가 왜 있느냐? 콘덴서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네. 왜냐면은 콘솔에서 전원을 마이크선 통해 가지고 전원을 인가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는 48V 팬텀 파워를 끄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는 켜고 쓰셔야 돼요. 안 켜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했어요. 막 페이더 올리고 볼륨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크 고장 났나 보네요? 하고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말고 팬텀 파워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인지 콘덴서 마이크인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는 온도 습도에 되게 강해요. 충격에도 강하고, 그래서 좀 떨어뜨려도 뭐 괜찮은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 종류예요. 뭐 SM58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아닌가? 뭐 있어요? 네.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되게 예민해요. 소리가 작은 소리도 캐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콘덴서 마이크를 어디다 써요? 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목사님 쓰시는 구준행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 다 콘덴서예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도 수음이 좀 잘 돼요. 그러니까 미세한 반응에, 소리의 입자에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 뭐 바이올린 연주, 플룻 연주하는데 소리 여기에서 마이크 달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콘덴서 마이크 많이 쓰죠. 네. 이거는 섬세한 소리, 좀 예민하고 그런 멀리 떨어져도 어느 정도 수음이 잘 되는 거는 거의 다 100%가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네. 성가대 마이크 같은 거 다 콘덴서 마이크예요. 네. 근데 성가대 마이크가 고장났어. 임시 방편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교체해서 써야지 소리 안 들어와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까이 붙여야 돼요. 콘덴서는 좀 멀리 떨어져도 붙여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하고 다이나믹 마이크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네. 콘덴서가 비싸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좀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예, 싱어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 사용하셔도 되고, 뭐 콘덴서 마이크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합창단 마이크다, 콘덴서. 근데 콘덴서를 사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부르는 여기랑 이 마이크 설치하는 거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콘덴서 마이크도 소리를 집음하는데 거리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샷건이라는 걸 사용해요. 샷건은 뭐냐면 이게 좀 주둥이 길쭉한 거. 얘는 지향각이 좁은데 멀리 있는 것도 집음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소리 녹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하는 거 할 때 막 이렇게 짱대에 마이크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나잖아요. 다 샷건이에요. 멀리서도 집음이 됩니다. 우리가 막 야구 공 던질 때 포수가 딱 던질 때 포수가 딱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 캐치하는 것도 샷건이에요.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알맞는 마이크를 선정을 해가지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그 제조사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리고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마이크를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럴 때 이제 엔지니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가 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SM58을 주고 뭐 남성분들은 이제 중저역이 강하니까 좀 뭐 베타58을 주고 이게 마이크마다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맞는 마이크를 선정을 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마이크는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헤드셋하고 핀 마이크 있어요. 핀 마이크는 보통 잘 안 쓰시죠? 교회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시고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실 일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 되는 거. 네. 헤드셋 마이크도 다 콘덴서예요. 예. 그래서 보통 헤드셋 마이크를 할 때 이제 우리 무선 마이크 뭐 바디팩 같은데 꽂아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 바디팩에서 전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를 보면은 마이크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마이크에도 보면은 그 마이크를 수많은 각도에 의해서 소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초지향성인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오죠. 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안 들어오죠. 네. 왜일까요? 마이크의 지향성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싱어들 마이크 쓰실 때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올바르게 이렇게 딱 가운데 있으면 내 가운데 소리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소리 잘 안 들어요. 모니터 작다고 얘기하죠. 마이크를 좀 입에랑 가까이 해보세요. 이러면 소리가 커지죠. 네. 그래서 이 지향성 때문에 마이크 지향성.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무지향성이라고 있어요. 무지향성은 뭐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360도로 소리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려도 잘 들리고 뒤에서 넘어서 잘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통 무지향성의 대표적인 예의 마이크가 핀 마이크예요. 네. 핀 마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 짜도 소리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향성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에 보면은 이게 지향성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지향성은 완전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단일 지향성이라고 있어요. 이 단일 지향성. 단일 지향성은 이 앞에 부분에만 소리가 흡음이 되고 이 뒤에 부분은 수음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요런 패턴 모양, 이 음영 처리된 이 패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마이크 보면은 딱 보여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싱어 마이크, 뭐 우리가 쓰는 촬영팀에서 쓰는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99%가 단일 지향성이에요. 초지향성이나 단일 지향성. 네. 왜 이거를 쓰느냐? 무지향성을 쓰잖아요. 모니터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은 속된 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막 하고 있는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돼요. 이게 단일 지향성을 쓰죠. 예. 그래서 마이크에도 지향성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를 검색해 보면은 얘가 그 무지향성은 옴니라고 표시가 됐어요. 옴니. 예. 옴니, 무지향성. 단일 지향성은 카디오이드, 영어로. 그다음 초지향성은 슈퍼 카디오이드, 아니면 하이퍼 카디오이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향성을 잘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내 마이크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거야? 이러면은 지향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주 지식인. 예. 네.
액세서리드 같은 것도 좀 다들 아시죠? 마이크 스탠드.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T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T형 스탠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스탠드 할 때 스탠드가 좋아. 나는 T형 스탠드로 왔는데 스탠드가 좋아. 그러면 일자형 스탠드가 좋아요. 아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T형 스탠드가 좋아. T형 스탠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T형 스탠드인데 좀 작은 거 있어요. 이게 그거는 쇼. 좀 이게 중간짜리. 얘는 미들. 이 큰 거. 롱. 쇼 미들 롱. T형인데도 쇼 미들 롱이 있어요. 네. 뭐 악기 앰프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걔는 미들. 킥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쇼. 그 다음에 사람 일반 우리 인도자들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롱. 네, 이 명칭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일자로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일자. 이거는 일자형 스탠드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I형 스탠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 I 비슷하니까 I형이라고. 그래서 저기 일할 때 방송국에 일할 때 우리 같이 일하는 마이크맨들이 있거든요. 마이크 크루들. 그러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음향의 음자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마이크 스탠드 꺼내가지고 이게 준비해놔 했더니 인터컴으로 날라와요. I형 스탠드 준비했습니다. I형 스탠드가 뭐지?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형 스탠드를 I형 스탠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형 명칭은 일자형 스탠드다. 외국인은 어떻게 부르지? 외국인은 일자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외국은 그럼 I형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생각났어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거 많이 쓰시죠? 요거. 이게 움직이는 거. 이게 쭉쭉쭉 움직이는 거. 얘 잡아라라고 얘기해요. 요 T형, 숏,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에 연결할 때 이거 마이크 잡아주는 거 있어요. 얘 마이크 홀더라고 합니다. 홀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거 뭐냐면 마이크 앞에 이게 그 스타킹처럼 가라는 거 있어요. 얘가 팝필터예요. 팝필터가 뭐냐면 이렇게 푹 이런 소리를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 윈드 스크린이라고 있잖아요. 손바닥처럼 생긴 거. 얘는 마이크에 감싸는 거거든요. 마이크 커버는 아니고 솜처럼 생기고 했는데 얘를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있을까요? 울리는이에요. 바람 소리, 윈드 스크린. 야외에 나갈 때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야외에서 나가서 행사하잖아요. 바람이 분다 라고 하면은 윈드 스크린을 마이크에 껴야 바람 소리가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야외에서 막 우리 런닝맨 촬영 같은 거 할 때 막 항상 솜 차 있잖아요. 이 안에 핀 마이크거든요. 핀 마이크인데 윈드 스크린에 쳐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 소리가 잘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윈드 스크린입니다. 근데 만약 외부에서 야외 예비를 나갔어요. 마이크를 쓰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막 스피커에서 훅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거를 뭐 교회에서 윈드 스크린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은 그 여자 지사님이 치마를 입으신 여자 지사님한테 가요. 스타킹 좀 빌려주세요. 스타킹으로 갑니다. 스타킹이 윈드 스크린이에요. 이거는 그 스타킹을 쓰려면은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잖아요. 그 역할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급할 때는 스타킹을 사용해라. 이거 많이 써요. 방송국에서 진짜 많이 임시용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윈드 스크린 쓰면 좋다. 나머지는 뭐 고정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설명해 드렸고, 네.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있죠. 요게 DI 박스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박스라고 해요. DI 박스. 이제 음향에서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냐? 우리 키보드에 연결할 때 쓰고요, 베이스 연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노트북 음성 출력할 때도 여기도 DI 박스가 있어요. DI 박스를 씁니다. 이게 DI 박스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언밸런스 신호하고 밸런스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국룰이에요. 쓰세요 그냥. 안 쓰면은 소리가 찌그러집니다. 네. 이게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저항이면 임피던스가 있는데 음향에도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콘솔에 있는 임피던스가 있고 마이크 임피던스가 있는데 마이크하고 콘솔하는 임피던스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반에서 나오는 이 소리의 색이랑 콘솔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면은 이제 그 콘솔은 마이크를 꽂잖아요. 마이크 레벨로 봤거든요. 근데 얘는 라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20dB가 커요. 소리가 20dB가 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데시벨 배웠으니까. 얘를 바로 콘솔에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입력 허용 범위를 초과해버립니다. 그럼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디스토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주대요? 이 라인 레벨로 오는 소스의 임피던스를 마이크 레벨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거를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어느 게 하느냐? 요 다이렉트 박스라는 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웃풋은 요 마이크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인풋 들어가는 거는 요 커넥터로 되어 있어요. 이 폰잭 55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네. 뭐 우리 통기타 연결할 때도 무조건 써야 되고 제 연결할 때도 무조건 써야 되고 다 써야 됩니다. 국룰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박스는 임피던스 매칭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라인 레벨을 마이크 레벨로. 그 다음에 또 이 라인 레벨로 오는 이 55 신호 있잖아요. 이 신호는 거리가 멀면 소리가 감쇄가 돼요. 근데 마이크 라인은 거리가 멀어도 소리 감쇄가 거의 없거든요. 100m라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라인 레벨은 제가 볼 때는 한 12m 이상 넘어가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감쇄가 생겨요. 언밸런스 신호는.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박스를 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박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요. 액티브는 우리 콘덴서 마이크처럼 팬텀 파워를 넣어줘야 작동하는 게 있고요. 패시브는 팬텀 파워가 안 줘도 작동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액티브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뭐 패시브를 쓰는 데도 있고 액티브를 쓰고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왜 쓰는가 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매칭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물어보죠. 이건 뭐야? DI 박스야. 이거 왜 써? 임피던스 매칭 때문이지. 라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네. 이거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거 넘어가고 믹싱 콘솔이 있는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스피커. 이 스피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드 스피커가 있고 일반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가 있고 이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액티브 스피커라고 하기도 하고 파워드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신호를 줘야 돼요. 전기 신호를 줘야 이 스피커의 진동판이 떨어가지고 이게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스피커가 이 움직여서 진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동을 만들려면 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얘한테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거를 앰프라고 해요. 앰플리파이더, 파워 앰플리파이더. 그러니까 콘솔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를 앰프에다 주면은 그 앰프에서 나오는 신호를 스피커가 구동하게끔 엄청난
아웃풋으로 얘를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스피커에. 앰프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앰프가 이 스피커 뒤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파워드 스피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앰프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기도 하나 꽂아야 되고 콘솔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것도 하나 꽂아야 되고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게 파워드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에 앰프가 붙어 있는 거를 파워드 스피커. 그런데 앰프는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네. 앰프하고 스피커를 떼어놓은 거. 앰프는 따로 있고 스피커 따로 있고 그거를 패시브 스피커. 그러면은 앰프가 만약에 저 방송실에 있다 그러면 스피커 선을 끌어가지고 꽂아주게 하는 거죠.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패시브 스피커. 네. 요거 패시브 스피커. 네. 전원 안 들어갔잖아요. 스피커 선만 들어가 있어요. 두 가닥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거든요. 근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위상이 바뀌죠. 그래서 이 한 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연결했어요. 근데 똑같은 스피커가 있어요. 이 링크를 걸었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소리가 두 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리가 사라져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번하고 3번 바뀌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스피커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패시브 스피커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모니터 교회마다 틀리지만 액티브 스피커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 쓸 때. 네. 그래서 하고 네. 이렇게 사진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앰프가 뒤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전원하고 시그널을 넣게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거가 액티브 스피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 선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를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앰프가 별도로 있죠. 패시브 스피커는. 콘솔에서 나온 거를 신호를 받아주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NL4라고 되어 있는 건데 NL4는 이 스피커 연결하면 이 커넥터가 필요하잖아요. 이 커넥터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접촉시켜주는 얘 커넥터를 스피콘이라고 얘기도 하고 NL4라고 얘기합니다. NL4. 왜 NL4냐? 이게 4가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2가닥만 쓰는데 4가닥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NL4. 자,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있고요. 여기 3가닥 있죠. 쉴드, 플러스 마이너스. 얘하고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2, 3번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마이크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이블은 안 보셔도 되고, 요 멀티 케이블이 있어요. 멀티 케이블. 이렇게 한 가닥에, 굵은 한 가닥에 여러 가닥이 쭉 있는 거. 그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굵은 거에 16개거든요. 16개. 얇은 게 16개가 들어있어요. 마이크 케이블 16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멀티 케이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얘기한 순대라고 표현 많이 하죠. 이거.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멀티 케이블.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가 꽂는 게 많으니까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로 다 받아서 굵은 거 한 손으로 콘솔로 가서 콘솔에다가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개별적으로 선을 다 끌고 가면 많이 쓸 때는 한 100채널 쓰거든요. 그 100가닥을 한 100m 이렇게 끝나고 보세요. 네. 환장합니다. 네, 못해요. 네, 멀티 케이블 써야죠.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디지털 콘솔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랜 케이블 하나로 다
아날로그 케이블, 요 멀티 케이블 안 깔아도 돼요. 예. 자, 멀티 케이블, 요 네트워크 케이블. 요거 많이 아시죠? 랜선. 인터넷 할 때 쓰는 랜선. 네. 네트워크 케이블 필요하고, 요거는 뭐 파워 케이블, 파워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액티브 파워드 스피커 쓸 때 전기 넣어야 되잖아요. 전기 쓸 때 이런 파워콘이라고 따로 있어요. 얘 풀 콘센트를 써줘야, 플러그를 써줘야 이제 잘 들어갑니다. 네. 커넥터 명칭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거지만 XLR, XLR 얘는 55. 이 두 가지, 요거 우리 이어폰 잭 있잖아요. 이어폰 잭 3.5.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 예, 55, XLR. 세 개. 아시고. 또 이게 55처럼 생겼는데 이게 선이 두 개가 있는 거 있어요. 까만 선이 두 개가 있는 거. 얘는 스테레오가 돼요. 예, 밸런스. 얘는 모노. 모노는 신호가 하나가 가는 거고 스테레오는 신호가 두 개가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이크 착용법 이거 알려드릴게요. 헤드셋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입꼬리에서 좀 위로 올라가게. 예. 잘못된 예시.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하면은 이제 저음의 소리가 퍽퍽 소리가 많이 나고요. 요것도 좀 잘못된 예시입니다. 이거 편집해서 삭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초상권이 있어서. 네, 네,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잘 붙여집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이 액세서리가 있어요. 귀고리가 이 마이크를 쳐요. 그럼 어떤 경우는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치면서 진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K-팝 공연 잘 보시면 인기가요나 뭐 이런 거 뮤직뱅크랑 잘 보시면 아이돌 애들 특히 걸그룹 같은 애들 보면은 귀고리가 한쪽에만 차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요쪽에 헤드셋 쓰는데 요걸로 마이크 치면은 노래 부를 때 톡톡톡톡 막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빼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 두 개 다 차고 오는 걸그룹이 있어요. 뭘까요? 립싱크. 라이브 아닙니다. 입만 뻥끗. 춤만 추는 걸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이거 핸드마이크 사용법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이크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대가 있으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운데 힘. 그래야 지향성도 알맞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변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잡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마이크 대가리 잡는다 그래요. 대가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하고 틀리죠? 틀리죠 소리가. 왜 그럴까요? 이게 잡으면은요 주파수의 변동이 생겨요. 예. 그리고 지향성이 바뀌어요. 이게 단일 지향성인데 이렇게 생기면은 약간 무지향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기면 하울링도 많이 나고 소리도 이상해지고 맹맹해지고 이렇게 생기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마이크 잡을 때 여기 잡으시면 마세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막 랩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랩하는 애들 마이크 대가리 잡지 말라 그래 그런 거죠. 그래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MC들 얘 PO인가요? 얘가 MC 보는데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얘는 랩하는 가수랑 힙합하는 가수 이렇게 해서 MC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혼났죠. 너 MC 내려올래?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싱어분들, 인도자분들 마이크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세요. 그러면 소리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본인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 특히 무선 마이크를 밑에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리가 끊길 수 있어요. 왜냐? 무선 마이크 안테나가 요거예요. 밑에 부분이 안테나라서 밑에 부분을 잡으면은 RF 신호가 뚝 끊겨요. 네. 무선 레벨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끊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안 끊기네요. 좋은가? 까서요 머리가.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잡아라.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악기 마이킹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이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시간 할까요? 아, 예. 다음 시간 하죠. 예. 요거는 뭐 하면서 해도 되니까. 그리고 뭐 드럼 마이킹 할 때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려지거든요. 킥도 딱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넣었을 때, 밖으로 뺐을 때, 각도를 바꿨을 때 소리가 다 들려요. 이거에 대한 잘 찍어놓은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네. 이거를 제가 뭐 링크를 보내드리는가 해가지고 미리 복습하고 오시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일단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 3가지만 받고 끝낼게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 아니어도 되고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말씀해 주세요. 기죠. 네. 지난번에 마이크 시스템이 아니라 기타 앰프를 네. 네. 기타 앰프를 지금 저희 풍부 앰프에다가 네. 밑에다 캐비넷 같이 두 개를 스피커를 연결을 했어요. 2개를 더 쓰려고 예. 연결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젠더 이렇게 네. 세 라인 빠지는 거로 네. 앰프 하나에다가 이렇게 세 라인을 연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리버브 같은 원과 같이 네. 소리가 웅웅거리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어떤 스피커 어떤 성향의 차이에서 그런 건지 네. 라인의 어떤 문제에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임피던스 매칭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보면 앰프거든요. 이게 위에 게 금색으로 생긴 게 앰프예요. 앰프에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요 밑에 스피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앰프를 만들 때 출력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을까요? 요 스피커만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게 설치해 놨겠죠. 앰프가. 얘 베가트 앰프다. 그러면 베가트 앰프 맞네요. 베가트 앰프다 그러면 얘 스피커가 8옴의 베가트로 움직이는 스피커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피커를 하나 더 놨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8옴이에요. 얘도 8옴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를 이게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게 직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앰프 나오잖아요. 플러스는 플러스 다른 스피커의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얘 마이너스 다른 스피커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병렬이 돼요. 병렬이 되면은 8옴 8옴 이어지면 4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200와트가 돼요. 이게 베가트 200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100와트밖에 구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놔도 소리의 차이는 크게 차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얘 플러스를 이 다른 캐비넷의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아무튼 뭐 질량을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옴수가 올라가요. 8옴 8옴이 16옴이에요. 16옴이면은 이 와트 수가 100와트인데 얘가 50와트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소리가 더 안 나요. 네. 그래서 캐비넷에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잘 계산해서 쓰셔야 돼요.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아요. 네, 만약에 쓴다 그러면 네. 이 스피커에서 그 스피커로 연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나요 이게? 콤보는 그렇게 안 돼 있을걸요? 아니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손을 따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걸 안 쓰고요? 아니 그거 쓰고 예. 그 스피커에서 또 그걸 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네. 앰프에서 두 개를 진로를 따는 게 나아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을 텐데 왕왕대고 리버브 먹힌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커요. 근데 이렇게 콤보로 되어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가 좋은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별도 앰프만 따로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앰프 따로 캐비넷 따로 있는 거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 없기 때문에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이 퀴즈를 좀 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면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퀴즈 제가 두 문제 할까요? 세 문제 할까요? 두 문제. 자,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건가요? 자, 쉬운 거는 음속은 몇일까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기. 30. 네? 30. 땡? 땡입니다. 340? 몇 잡았을까? 맞아요. 일주일 네, 너무 쉬웠다. 이게 너무 쉬운 그거하고 이거 들으면 되나요? 네. 선물이 엄청 좋은데 이거? 선물이 엄청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강 소리가 나와요. 베이클로가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지? 신호가 두 개가 있어요.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시도가 몇 도 차이 날 때 여기상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먼저 선택하셨어요. 집중도가 좋은데요, 강의 집중도가? 네, 강의 집중도가 엄청 좋습니다. 네, 퀴즈 두 문제 끝났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강의는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강의의 커리큘럼이 포스터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대로 스피커 여기 있나요? 네. 오디오 콘솔 세팅하는 거 있고 무선 마이크 세팅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스피커 튜닝하는 거 있고 드디어 이 믹싱을 어떻게 하는 테크닉들이 있네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게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이렇게 툭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면은요 장비가 좀 깔려 있을 거예요. 네, 스피커도 깔려 있고 콘솔도 깔려 있고 무선 마이크도 좀 깔려 있고 해가지고 보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